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시민법 강의 3회독 429페이지의 제7관 법인의 소멸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실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제 1번의 서설.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 상실은 자연인이 사망한 때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나 법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즉 먼저 해산을 하고 이어서 청산으로 들어가게 되며 청산이 종료된 때에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그리하여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는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 능력을 가지며 그러한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한다.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는 것이다. 로마제 2번의 해산.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멈추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해산 사유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한 것과 사단법인의 특유한 것이 있다. 1번에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한 해산 사유. 양가 1번에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양가 2번에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다만 목적이 달성 불능일지라도 정관을 변경하여 종속시킬 수는 있다. (430페이지) 양가로 3번의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지하지 못하게 된 때, 즉 채무 초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의 파산 원인은 단순한 채무 초과에 충분하고 자연인과 같이 지급 불능을 요하지 않는다. 민법은 이사만을 파산 신청권자로 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사 외에 채권자도 신청권자로서 규정하고 있다. 양가 4번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의 취소는 제38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되며 따라서 가령 목적 달성 불능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이 취소는 소급표가 없다. 2번에 사단법인의 특유한 해산 사유. 양가 1번에 상환이 없게 될 때. 양가 2번은 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을 임의해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총회의 정권사항이다. 해산 결의는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나 그 종족수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로마제 3번의 청산. 1번의 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남아있는 사물을 처리하고 해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한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청산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되고 파산 외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된다.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 규정이다. 이번에 청산법인의 능력. 청산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가 부담한다. 여기서 목적 범위 내에도 법인의 능력에 관한 목적 범위 내처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산이라는 목적을 변경하거나 해산 전에 적극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이를 넘는 것이 된다. 청산법인이 향한 목적 범위 외의 행위는 무효이다. 431페이지 양가르 기억. 비법인 사단에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 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 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 교회가 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교회는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 능력이 되고 이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청산의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양가로 이유.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일추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상황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소송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고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3번의 청산법인의 기관 양가를 변의 개관 법인에 따르면 청산이 이사에 가름하여 집행기관으로 되나 감사, 상원청회 등의 다른 기관은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양가를 변의 청산인 청산법인의 청산기관은 청산인이다. 즉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업을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그의 지위는 이사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법은 이사에 관한 여러 규정을 청산인에 준용하고 있다. 청산인이 되는 자는 첫째로 정관에서 정한 자이고 둘째로 총회 결의로 선임된 자이며 이들이 없으면 셋째로 해산 당시 이사이다. 그러나 이사까지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후에 청산인이 결혼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도 같다. 그리고 중요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직무 권한은 항을 바꿔 살펴보기로 한다. (4번의) 청산사무 청산인의 직무권한 민법은 청산인이 행해야 할 청산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432페이지에 양가를 번의 해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면허일, 청산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3주간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파산에 의한 청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주무관청에 통지한 법, 청산인은 이를 할 필요가 없다. 양가를 번의 현존 사무의 종결 양가를 3번의 채권을 주심 다면 변직이익을 두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정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밖에 없다. 양가 4번의 채무의 변제 양가 1번의 채권신고의 독촉 청산인은 취임하는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의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알고 있던 채권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채권을 신고하라고 최고하여야 한다.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하는 자도 여기에 채권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방가리번의 변제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채권 신고 기간의 취지를 살리고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법인은 지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발생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변제하여야 한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뒤에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그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 반드시 변제하여야 한다. 청산인에 대해서 채권을 주장한 자도 청산인이 알고 있던 채권자와 동일하게 다뤄야 함을 위해서 기술하였다. 양가로원의 자녀재산의 인도. 위의 절차를 밟은 후에 자녀재산이 있으면 이를 귀속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자녀재산의 귀속자는 첫째로 정관에서 지정한 자이다.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거나 지정 방법을 정관이 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둘째로 이사 또는 청산인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433페이지 위원회 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들 방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마지막으로 국고에 귀속한다. 법인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일은 없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에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해보면 법인이 해산 시에 자녀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청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 방법을 정해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고 풀이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민법상의 청산 절차를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래 이른바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자녀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뒤에 민법 제80조 1항은 81조, 87조 등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자녀재산의 귀속자에 대한 정관 규정에 반하여 자녀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한편 민법 제58조, 59조, 87조 및 제96조 등에 의하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한 주체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정관의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산한 법인이 자녀재산의 귀속자에 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자녀된 자녀재산 이전의 의무이행으로서 귀속권리자에게 자녀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 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산한 법인의 해산 시 자녀재산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자녀재산 이전 의무의 이행으로서 자녀재산인 토지를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그 귀속권리자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해산한 법인의 대표 청산인에 의하여 자녀재산 토지에 대해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귀속권리자에게 경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양가로 6번에 파산 신청 보겠습니다. 청산 중의 법인의 재산에 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등으로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 관지인이 정해지면 청산인은 파산 관지인에게 그의 사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의 임무가 종료된다. 그러나 이는 파산 재단에 속하는 권리 의무에 관하여만 그러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청산인의 임무는 존속한다. 양가로 7번에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될 때에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산 종결의 등기가 되었을지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을 존속한다고 하여야 하며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 능력도 가진다 하고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제8관 법인의 등기.
물러맞자 이번에 서설. 민법은 법인의 조직과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 제도를 두고 있다. 법인 등기의 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등기할 사항은 법원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물러맞자 2번에 법인 등기의 종류. 양가로 1번에 설립 등기. 법인 설립에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단 사무소의 소자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 등기의 등기사항은 목적, 명식, 사무소, 설립 허가 해연원일,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재산의 총액, 실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이다. 양가로 2번에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양가로 3번에 사무소 이전의 등기, 양가로 4번에 변경 등기, 양가로 5번에 해산 등기. 물맞자 3번에 등기 효력. 법인 등기 가운데 설립 등기만은 법인의 성립 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모두 대항 요건이다. 그리하여 가령 이사의 변경 등기는 대항 요건이어서 실질적 효력이 없으며 법인이 해산하였어도 해산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